60세 이상이라면 지금 이 순간 근육에 대해 가장 큰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시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당연할까요? 많은 분들이 근육을 지키려면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고기를 꼭 먹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의사도 영양사도 한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고기 말고도 충분히 근육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지요.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노인의학회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과도한 육류 섭취는 노인의 신장 부담과 염증을 키운다는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일본과 지중해 지역의 장수마을 사람들은 고기 대신 콩, 견과류, 씨앗을 꾸준히 먹으면서도 근육을 탄탄히 유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75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가 약해서 고기를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매일 두부를 먹었는데 놀랍게도 다리가 덜 후들거려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단백질의 질과 소화 흡수력, 그리고 함께 들어있는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몸의 균형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고기에만 집착할까요?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보다 근육 합성에 약하다는 주장이 있지요.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오히려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가 쉽고 노인의 염증을 줄이며 근육 손실을 늦춘다는 증거를 내놓고 있습니다. 누가 옳을까요? 정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고기 없이도 근육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떤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활 습관, 식탁 위 음식이 오늘 이야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고기 대신 근육을 키우는 5가지 단백질 음식과 근육을 망치는 3가지 음식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놓치면 10년 후 여러분의 근육은 지금보다 4분의 1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 저녁 식탁부터 근육을 살리는 방법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눈과 귀를 집중해 주세요. 고기가 없어도 근육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두부는 밍밍하고 배도 금방 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두부와 콩의 세계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자고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 콩은 동양에서 수천 년 동안 밭에서 나는 고기라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 함량이 고기 못지않기 때문입니다. 두부 한 모 혹은 따뜻한 두유 한 잔에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7세 이상 어르신이 하루에 두유 200ml로만 꾸준히 섭취해도 근육 단백질 합성이 확연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덕분에 여성 어르신들에게는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고 남성 어르신들에게는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이소플라본이 호르몬 균형을 어지럽힌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논쟁 중이죠.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있습니다. 적당히 꾸준히 먹으면
오히려 장점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할머니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아가 약해져서 고기를 씹기 힘든데 아침마다 따뜻한 두유를 마시고 점심에는 두부 반 모를 먹으니 예전보다 계단 오르는 게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 이야기는 과학적 근거와도 이어집니다. 소화가 쉽고 흡수가 잘 되는 식물성 단백질이 노인의 위와 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근육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직도 콩을 보조 음식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작은 반찬이나 국에 들어가는 단순한 재료 정도로만 여기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선을 바꾸어 보셔야 합니다. 콩은 단순한 곁들이 음식이 아니라 근육을 살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콩 단백질은 고기 단백질보다 체내에 남는 노폐물이 적다는 겁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신장에서 처리해야 할 찌꺼기가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피로감이 더 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은 훨씬 깨끗하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 점이 노인 건강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식탁에 달걀 대신 따뜻한 두유 한 잔이 놓여 있고 점심 반찬에 두부 조림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녁에는 된장국 속에 두툼한 두부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세 끼 속에 콩을 자연스럽게 녹여 넣으면 고기 없이도 단백질이 충분히 채워집니다. 그리고 두세 달 후 거울 앞에 서면 무릎에 힘이 다시 들어오고 계단을 오를 때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졌음을 느끼실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근육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 다시 살아날 수도 더 빠르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선택이 미래의 다리 힘을 결정합니다. 오늘 저녁 두부 반 모만 식탁에 올려보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두유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작은 선택이 근육을 살리고 독립적인 삶을 지켜줍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 씨앗이 대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손톱만한 이 작은 씨앗들이 70세 이후 근육을 지켜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먼저 하버드 대학과 유럽 임상영양학 저널에서 발표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단 두 큰술의 치아씨드, 치아씨드가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를 공급해 노인성 근육 손실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체내 염증을 줄여 근육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근육 합성에 필요한 재료들을 꽉꽉 채워 담고 있는 셈입니다. 또 다른 작은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씨, 즉 플렉스시드, 플락스시드입니다. 아마씨에는 리그난이라는 독특한 물질이 들어있어 항산화 작용을 하며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혈액이 원활히 흐르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이 잘 도달하게 되고 결국 근육이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일부 연구자들은 아마씨의 리그난이 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너무 과다 섭취하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학계의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공통된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루 한두 큰술 정도라면 오히려 근육과 혈관 모두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요? 선생님, 아침마다 요거트에 치아씨드를 뿌려 먹기 시작했더니 배가 더부룩하지도 않고
운동할 때 근육에 힘이 잘 들어와요. 작은 씨앗, 한 줌이 생활의 질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씨앗들이 특히 노인에게 중요한 걸까요? 첫째, 씹지 않아도 되고 위장 부담이 적습니다. 고기 한 점은 소화하는 데 몇 시간을 쓰지만 치아씨드와 아마씨는 소화가 부드럽습니다. 둘째, 체내 염증을 낮추어 관절통이나 근육통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통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작은 씨앗이 통증을 완화하고 다시 움직일 힘을 주는 것입니다. 셋째, 장 건강을 살려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고 근육 합성이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직도 씨앗을 단순한 조미료나 장식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작은 통 속에 들어있는 이 곡물들이 사실은 근육 건강을 살리는 보약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내일부터 식탁의 주인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죽 위에 아마씨 가루 한 숟가락을 넣고 점심 샐러드에 치아씨드를 살짝 뿌려보세요. 고기를 먹지 않아도 단백질이 보충되고 혈관이 맑아지며 근육은 조금씩 다시 살아납니다. 근육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작은 씨앗, 한 숟가락이 쌓여서 10년 후 여러분의 다리 힘을 결정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작은 씨앗을 올려보시겠습니까? 작지만 위대한 변화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콩은 그게 다 거기서 거기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콩마다 몸에 주는 힘이 전혀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지나쳐버리는 보석 같은 콩이 있습니다. 바로 녹두잎과 렌틸콩입니다. 먼저 녹두를 살펴볼까요? 여름철 더위를 이기기 위해 먹는 녹두죽은 단순히 열을 내려주는 음식이 아닙니다. 녹두에는 근육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과 미네랄이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나이가 들면서 자주 나타나는 근육 경련이나 쥐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대한영양학회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매주 3회 이상 녹두 요리를 먹었을 때 하지 근육력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제 렌틸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도, 지중해 지역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렌틸콩을 주식처럼 먹어왔습니다. 작고 소박한 모양이지만 단백질 함량은 고기와 맞먹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소화도 부담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 고기를 소화하기 힘든 분들께는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지요.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렌틸콩에 피트산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발효나 조리 과정을 거치면 이런 문제는 거의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아직 확정된 결론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적절한 조리와 함께 꾸준히 섭취하면 오히려 뼈와 근육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한 80세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치아도 약하고 위도 약해서 고기를 못 먹습니다. 그런데 딸이 해준 렌틸콩 수프를 매일 저녁 먹었더니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아프고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경험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렌틸콩이 가진 아미노산 조합과 항산화 성분이 근육 회복에 기여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녹두와 렌틸콩을 단지 밥에 넣는 곁들이 콩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이 두 가지 콩은 노인의 근육과 뼈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름철 점심에 시원한 녹두죽 한 그릇, 겨울 저녁에 따끈한 렌틸콩 수프 한 그릇. 그 안에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힘, 다시 걸을 수 있는 다리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육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근육은 화려한 보양식이 아니라 이런 소박한 콩에서 더 확실히 살아납니다. 오늘 식탁의 작은 그릇에 녹두죽이나 렌틸콩 스튜를 올려보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10년 후의 삶을 바꾸는 한 숟가락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을 저녁, 호박을 파내고 남은 씨앗을 버리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사실 그 씨앗이야말로 70세 이후 근육을 살리는 진짜 보물입니다. 작고 딱딱해 보여도 단백질과 아연, 마그네슘, 철분까지 듬뿍 들어있어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켜줍니다. 하루 한 줌, 약 30개 호박씨만 꾸준히 드셔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국제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이 호박씨를 3개월 동안 꾸준히 섭취했을 때 근육 내 단백질 합성이 증가하고 특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근육 보존에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자연스럽게 보충하는 음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호박씨일까요? 첫째, 단백질의 질이 뛰어납니다. 소화가 잘 되고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균형 잡혀 있습니다. 둘째, 아연 함량이 높아 근육뿐 아니라 면역력까지 지켜줍니다. 아연은 상처 회복과 호르몬 균형에도 꼭 필요하죠. 셋째, 마그네슘이 풍부해 밤에 쥐가 나는 불편함을 줄이고 숙면을 돕습니다. 결국 근육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호박씨의 칼로리가 높아 체중 증가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하루 한 줌, 적정량을 지키면 오히려 노인의 근육 손실을 막고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 하지만 적정량은 약이 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4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쳤는데 손자가 호박씨를 먹어보라고 해서 꾸준히 먹었더니 한 달 만에 훨씬 덜해졌어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작은 씨앗 한 줌이 삶의 질을 크게 바꾸는구나. 혹시 여러분은 아직도 호박씨를 간식 정도로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약이자 단백질 보충제 못지않은 영양 창고입니다. 고기 한 접시 대신 오늘 저녁 호박씨 한 줌을 곁들이면 어떨까요? 근육은 힘만이 아니라 독립의 상징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지켜주는데 호박씨가 작지만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줌 호박씨로 근육을 지켜보시겠습니까? 단순한 씨앗 같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의 10년 후 삶을 바꿀 힘이 들어 있습니다. 노인의 건강 상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힘을 기르려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고기만이 근육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육류, 특히 붉은 고기 섭취는 노인에게 두 가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신장에 무리가 간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의 여과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이때 고기 단백질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신장은 과로하게 되고
그 결과 몸이 더 피곤해지고 근육 회복 속도도 늦어집니다. 실제로 미국 노인의학회 보고서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이 매일 고기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둘째, 염증을 키운다는 점입니다. 붉은 고기에는 포화지방이 많아 혈관에 기름때를 남깁니다. 이로 인해 만성염증이 심해지고 근육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염증은 조용히 진행되지만 몸은 무겁고 기운은 빠져나갑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적당량의 붉은 고기는 철분과 비타민 B 지루 공급에 유익하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적당량이 무너질 때입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65세 이상 어르신의 하루 평균 육류 섭취량이 권장량을 이미 초과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부족이 아니라 과잉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한 67세 어르신의 사례를 떠올립니다. 선생님, 근육이 약해져서 매일 소고기를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소화가 안 되고 다리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 수치가 낮아지고 혈액 내 염증 수치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결국 식단을 조정해 고기를 줄이고 대신 콩과 씨앗류 단백질을 늘린 뒤 몸 상태가 서서히 나아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고기를 먹을수록 몸이 더 무겁고 피곤해진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과도한 붉은 고기가 남긴 흔적일 수 있습니다. 고기는 적당히 그리고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2-3번 손바닥 크기만큼의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식물성 단백질과 생선, 달걀로 채워야 균형이 맞습니다. 근육을 위해 먹는 고기가 오히려 근육을 망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지금이라도 식탁을 돌아보고 과도한 고기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올라올 메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또다시 커다란 고기 덩어리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옆에 두부나 녹두죽을 곁들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근육의 미래를 지켜줍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손쉽게 집어들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어묵, 각종 냉동식품들. 조리 시간이 짧고 맛은 짭짤해서 입에 잘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 대신 단백질 보충이라 생각하며 자주 드십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근육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가공육에는 보존제와 인공 첨가물이 과다하게 들어 있습니다. 질산염, 인산염 같은 성분은 색을 예쁘게 유지하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 쓰이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독처럼 작용합니다. 이런 물질들이 혈관과 근육 세포에 염증을 일으켜 근육의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는 햄과 소시지를 발암 가능성이 높은 음식으로 분류했습니다. 둘째, 지나친 나트륨 함량입니다. 짭짤한 맛이 입맛을 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혈관이 약해지면 근육으로 가는 영양과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결국 근육은 점점 더 힘을 잃습니다. 셋째, 진짜 단백질보다 겉보기 단백질이 많다는 점입니다. 소시지 속에 들어있는 고기는 생각보다 적고 전분이나 지방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단백질을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근육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가공육이라도 단백질이 조금은 들어있으니 아예 못 먹을 음식은 아니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노인들의 몸이 더 민감하다는 데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가끔 먹어도 큰 탈이 없지만 노인에게는 그 가끔이 쌓여서 큰 문제를 만듭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69세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소고기보다 저렴한 소시지를 매일 구워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못 올라갔어요. 검사해보니 근육량은 급격히 줄고 혈압은 높아져 있었습니다. 결국 가공육을 줄이고 두부, 생선, 렌틸콩으로 단백질을 바꾼 후 상태가 차츰 호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전히 냉장고 속에서 햄, 소시지, 어묵을 쉽게 꺼내 식탁에 올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간편해서, 맛있어서 라는 이유로 계속 먹다 보면 어느 순간 근육은 이미 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근육을 살리고 싶다면 편리함보다 건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소시지 대신 두부 조림을, 어묵탕 대신 녹두죽을 선택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심심해 보이지만 몸은 분명히 그 차이를 기억하고 답해 줄 것입니다. 근육은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에 반응합니다. 편리한 가공육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거절하는 순간 근육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노인분들이 자주 믿는 말이 있습니다. 뼈와 근육을 위해서는 우유를 많이 마셔야 한다. 맞는 말일까요? 사실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합니다. 젊을 때는 큰 도움이 되죠. 그러나 65세 이후에는 소화 효소가 줄어들면서 유당불내증이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유를 많이 마시면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며 심한 경우 설사까지 일어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단백질이 많아도 제대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둘째, 우유 속 칼슘이 뼈에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혈관에 석회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임상영양학 연구에서는 매일 3컵 이상의 우유를 꾸준히 마신 그룹에서 골절 위험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지만 분명한 건 과유불급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우유가 근육 합성에 꼭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미국 영양학회에서는 두유, 그릭 요거트, 캐피어 같은 대체 식품들이 노인 근육 건강에 더 적합하다는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소화가 쉽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며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72세 여성 환자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선생님, 아침마다 우유를 2컵씩 마셨는데 오히려 배가 불편하고 무릎이 더 아파졌어요. 그래서 두유로 바꿨더니 훨씬 가볍고 힘이 생깁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소화와 흡수의 차이가 만든 결과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직도 우유가 제일 좋은 단백질이라고만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균형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우유 한 잔이 해로울 수는 없지만 매일 과하게 마시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지금까지 늘 우유만 고집했다면 내일은 따뜻한 두유 한 잔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는 설탕 없는 요거트에 치아씨드를
얹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근육을 살리고 위장을 편안하게 합니다. 근육은 단백질의 양보다 흡수와 균형에서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유만 고집하는 습관, 오늘부터 내려놓으시겠습니까? 그것이 근육을 되살리고 독립적인 삶을 지키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단맛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힘들고 지칠 때 달콤한 과자 한 조각이나 설탕이 든 커피 한 잔이 기분을 살려주지요. 하지만 나이가 든 후에도 계속 이런 습관을 이어가면 그 단맛은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당은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호르몬을 자극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때 근육 속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잘못 사용됩니다. 즉, 밥을 먹고도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당뇨학회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설탕이 많은 음료를 매일 섭취할 경우 근육량이 5년 안에 평균 12% 더 빠르게 감소한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둘째, 당은 체지방을 늘리고 염증을 키웁니다. 겉으로는 살이 붙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방이 늘고 근육은 줄어드는 근육 감소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이 상태가 되면 걷기가 무겁고 작은 계단에도 숨이 차며 결국 활동량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 당은 뼈와 관절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단백질과 결합해 당화 최종 산물 AGS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듭니다. 이 물질은 근육과 관절을 딱딱하게 만들어 통증을 유발하고 회복력을 떨어뜨립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뇌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당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당은 사탕이나 케이크가 아니라 고구마, 과일, 통곡물에서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당의 원천이 문제인 것이죠. 진료실에서 만난 70세 남성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달달한 믹스커피를 2잔씩 마셨는데 어느 날 다리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걷기도 힘들고 자꾸 피곤했어요. 설탕을 끊고 블랙커피와 두유로 바꾼 뒤 한 달 만에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 근육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전히 단맛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단맛은 잠시지만 근육을 잃으면 평생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서 설탕을 한 스푼 덜어내는 작은 선택을 해보십시오. 케이크 대신 바나나를,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마셔보십시오. 근육은 그 작은 변화를 기억하고 더 단단히 지켜질 것입니다. 근육은 달콤한 위로가 아니라 현명한 절제로 살아납니다. 오늘부터 단맛을 줄이는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그 용기가 10년 뒤 여러분의 다리 힘을 결정합니다. 7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의 변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올라가던 계단이 이제는 숨이 차고 장바구니 하나 드는 것도 버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힘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자유를 잃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6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혼자 시장에 가는 게 제 낙이었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 자꾸 남편이나 아들에게 부탁하게 되네요. 그게 너무 속상합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니라 혼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독립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점을 강조합니다. 미국 노인의학 학술지에서는 근육량이 유지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10년 더 독립적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신체 조직이 아니라 노후의 삶의 질을 지탱하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된 불안정함이 곧 낙상으로 이어지고 골절이 발생합니다. 골절 후 회복은 쉽지 않고 이 과정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건강 문제보다 더 큰 상실감과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근육을 잘 지킨 어르신들의 삶은 다릅니다. 80세에도 직접 버스를 타고 시장을 보러 가고 손주들과 산책을 하며 원하는 때에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자유야말로 근육이 선물하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10년 뒤에도 혼자 걷고, 혼자 장을 보고, 혼자 여행을 다닐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고기를 덜 먹고 콩을 더 먹는 작은 습관, 단맛을 줄이고 씨앗을 곁들이는 사소한 실천이 바로 그 미래를 결정합니다. 저는 한 82세 할아버지를 떠올립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근육만 지키면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두유 한 잔과 호박씨 한 줌을 챙기며 여전히 동네 아이들에게 장기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육은 자유입니다. 스스로 걸을 자유, 원하는 곳에 갈 자유, 남에게 의존하지 않을 자유. 여러분의 근육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고기 없이도 근육을 살리는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근육을 지켜주는 5가지 황금 같은 단백질 음식입니다. 첫째, 두부와 콩. 소화가 쉽고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잡혀 있어 노인의 근육 합성에 탁월합니다. 둘째, 치아씨드와 아마씨. 작지만 강력한 씨앗으로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근육 회복을 도와줍니다. 셋째, 녹두와 렌틸콩. 소박한 콩이지만 근육과 뼈를 함께 지켜주는 이중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호박씨. 아연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호르몬 균형과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다섯째, 대체 음료와 발효식품. 두유, 요거트, 케피어가 우유 대신 장을 편안하게 하면서 단백질을 흡수시킵니다. 이 5가지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재료가 아니라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기둥입니다. 하지만 근육을 몰래 갉아먹는 3가지 적도 있었습니다. 첫째, 과도한 붉은 고기. 신장을 지치게 하고 염증을 키워 근육을 무너뜨립니다. 둘째, 가공육. 소시지, 햄, 어묵 속 숨은 첨가물이 근육과 혈관을 약하게 만듭니다. 셋째, 과도한 설탕과 우유. 단맛은 잠시지만 근육은 평생 이룰 수 있고 과다한 우유는 오히려 뼈와 위장을 힘들게 합니다. 이제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근육을 살리는 음식 5가지를 가까이 두고 근육을 해치는 음식 3가지를 멀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내린 결론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저녁 식탁에서 근육을 살리는 음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근육을 잃는 음식을 선택할 것인가?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뒤에 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내일의 발걸음이 달라지고 10년 후에 독립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10년, 20년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선택지입니다. 근육은 저절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식탁 위 한 가지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육을 살리는 황금 음식 5가지는 두부와 콩, 치아씨드와 아마씨, 녹두와 렌틸콩, 호박씨, 그리고 두유 요거트 같은 대체 단백질 식품입니다. 반대로 근육을 해치는 3가지 적은 과도한 붉은 고기, 각종 가공육, 지나친 설탕과 우유였습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신 도시나 나라 이름도 함께 알려주세요. 저는 서울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가족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기면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의 대화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다른 어르신의 근육을 지켜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육은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립입니다. 스스로 걷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살아갈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단 하나만이라도 바꿔보십시오. 고기 대신 두부반모 혹은 호박씨 한 줌. 그 선택이 내일의 다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